안녕하세요, 학구미 여러분. 학구미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돈 없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으면 저게 가능해? 라고 하시겠지만 제 경험상 제가 실제로 이뤄냈던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한 학교에 강의를 갔다 왔어요. 인터뷰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수업은 옆에 있는 친구와 혹은 조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 인터뷰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 말고도 시각을 넓혀가지고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할 때 좀 궁금한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에 이제 내용을 적어서 받았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 많았어요. 주된 내용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룰 때 꿀팁이 뭐였나요?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녹여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준비해 왔고요. 저는 돈이랑은 좀 거리가 먼 이제 시절을 살았어요.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성장 배경에 있어서 돈과의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12년 동안 32개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단식 도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모든 도전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어떤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전을 위해서 그 밑에 작업들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해외에 배낭여행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마음에 드는 그 즉시로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시간도 필요했었고 이 여행에 대해서 공부해 가자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배낭여행이라는 버킷리스트는 잡되 이거는 한 3년 안에 가자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3년 안에는 국내 위주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보다 비용도 덜 들고 시간적 제약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여행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그 국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투어를 짰어요. 그 나이 때 그 게스트하우스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학교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사나? 성인이 되면 저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 나의 꿈은 이런 건데 또 이미 꿈을 이루신 분들은 어떤가?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아마 ENFP력이 거의 그 천적을 뚫고 나갔던 시점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제가 학생 때부터 조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지점마다 다 찍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비용은 얼만지 혹은 친구 상태는 어떤지 거기서 했던 경험은 어떤지 이런 것들 블로그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조금씩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은 좀 대화가 유연하고 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는가 혹은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지? 혹은 내가 또 길을 잃었어요. 혹은 또 새로운 환경에 닥치고 뭔가 외국인들을 만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부터 조금씩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는 동시에 뭘 해야 되죠? 그죠? 해외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계속 이제 한국에 여행을 다니다가 대학생 때부터는 일을 같이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국가근로라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만든 그런 사업을 학교랑 이제 또 외부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을 하면은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장학 사업이었는데 이제 거기 돼가지고 외부 기관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돈을 정말 바짝 열심히 모았어요. 학교 마치고는 불이 나게 이제 교외 근로지 이제 일하는 외부 기관에 가서 일을 하고 방학 때는 9to6로 매일 출근해서 그 직원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도 시급이 거의 1,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꽤나 쏠쏠하죠. 일의 난이도도 외부에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제가 했던 일은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훨씬 그 일의 피로도도 더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35일 동안 제가 배낭 하나를 메고 혼자 유럽을 돌았는데요. 이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독일도 있네요. 독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유럽을 돌았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정말 잘 쓰였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경험들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보자, 해외 가보자고 갔다면 정말 시행착오가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도전들부터 조금씩 해왔던 게 쌓여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유럽으로 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대할 때나 혹은
외국 가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배낭여행객 같은 경우는 약간 도둑 맞지 않기 위한 뭐 방법들, 그리고 조금 뭐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럴 때 막 내가 숨기보다는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고 그 적절한 경계를 만들고 그 인간 군상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미 한국에서 많이 배워가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스텔 같은 데 묵었을 때 저 빼고 뭐 사실 다 그렇겠죠.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저도 외국인이고 제 입장에서 그들도 외국인이니까 다 모였을 때 좀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좀 대화 나눌 때 날씨가 어때요? 오늘 뭐 먹은 거 어때요? 뭐 여행 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애티튜드?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호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 해요. 방에 다 찼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어떻게 내가 또 다른 데 방 지낼 데가 있을까? 아니면 뭐 카우치 서핑이라던가 또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 머리가 빠릿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전에 여행지에서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는 이렇게 내가 해결했구나 라는 게 바탕이 있으니까 실전에서도 잘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이 조금 커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기엔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 설정한 꿈을 달성하겠다는 그 기간을 정하시되 그 기간 사이 촘촘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시로 여행을 들었지만 뭐 공부라던가 혹은 뭐 시험 준비라던가 아니면 뭐 창업이라던가 굉장히 그 주제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꿈이 크니까 이게 너무 커서 여기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저거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어. 내 역량이 부족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한 계단 도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애티튜드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못해, 내가 지금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해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내가 돈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만큼, 언제 동안 얼만큼 채워서 목표치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 하잖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기도 하고 용돈을 받지 않는 입장이었으니까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옵션은 나는 학생이네? 나 대학생 될 때까지 돈 버는 거 조금 기다리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상황이 이런데 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 옵션은 나 돈 없네? 오케이, 그럼 내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하나씩 찾아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옵션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글쓰기 대회 혹은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라던가 조금 큰 규모의 대회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이제 상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공모전, 글쓰기 무슨 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사생대회 나가고 독후감 대회 나가고 뭐 사진전 이런 거 다 나가가지고 장려상, 금상, 은상 이런 걸 다 받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축도 하고 꿈에 관련된 책도 사서 읽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현금이 너무 필요하겠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할 때 현물보다는 현금이 활용성이 높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을 찾아보자 해서 정말 다양한 장학금들을 찾아봤어요. 10개, 20개, 30개 제가 보는 거 족족마다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지고 정말 받은 거는 한두 개 정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빛과 소금이 되었던 삼성 꿈 장학생이 선발이 돼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1년에 240만 원이었던가 이제 분기별로 지원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유학원 다니고 막제대회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돈들을 받고 장학금들을 받고 스스로 용돈 기입장을 쓰고 관리하는 그 습관들이 그대로 대학생 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 때 실제로 내가 고등학생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런 뭐 상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할 때 이 고등학생 때 그 작은 돈을 관리했던 경험들이 이 큰 돈을 관리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 난 학생이니까 뭐 돈 벌 수 있겠어? 그냥 뭐 대학교 성인 되고 나서 뭐 벌지 뭐 그때 좀 해도 늦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애티튜드를 유지했더라면은 대학생 때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라던가 혹은 저축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애티튜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없네? 그럼 내 상황에서 돈을 조금 저축하고 혹은 지금 내가 과소비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조율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주 여행이라던가 전 세계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럼 그거는 언제 벌어가지고 언제 나가나 그거는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애티튜드의 차이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여행 같은 경우도 꼭 한 번에 세계여행을 다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번 휴가 때는 뭐 미주, 뭐 이번 휴가 때는 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다양한 나라들을 쪼개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우주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모릅니다. 뭐 우주 여행 이런 관련돼 가지고 뭐 상품이 더 커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그에 대해서 관련된 지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애티튜드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준비하면은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할 거다. 혹은 도달하지 못해도 그 한 스텝 한 스텝 계단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벌써 2024년에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게 참 어른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한 살 한 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2024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또 조만간 우리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약간 리캡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궁금하시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이나 DM으로 언제든지 내용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